파리의 주택 4층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문은 안에서 잠겼고 창문 역시 모두 닫혀 있었으며 안에서는 흉폭하게 살해된 모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완벽한 밀실 상태에서 범인은 어떻게 두 여인을 살해한 걸까요? 파리 경찰의 수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할 주인공 천재탐정 오기스트 듀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듀팽은 셜록 홈즈에서 윌슨의 역할을 하는 나와 함께 사건 현장을 둘러본 후 날카로운 분석과 추리를 통해 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인사건 현장인 모르그가로 떠나보시죠.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무려 1841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약 2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체능 분야는 정말 재능 있는 일의 영역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 이상입니다. 세계 최초의 추리소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나타나는 추리소설 장르의 규칙과 탐정 캐릭터를 완성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듀팽의 추리와 사건 해결 과정을 보면 셜록 홈즈를 비롯한 후대의 명탐정들은 듀팽을 모델로 삼아 변형한 캐릭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작가인 에드거 앨런 포는 추리 장르 외에도 공포소설도 잘 썼습니다. 그의 작품 중 공포소설로는 검은 고양이가 유명합니다. 포의 작품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치밀한 구성이 특징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과 황금곤충, 검은 고양이는 그의 재능이 빛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모르그가의 4층 건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방 안에서는 레스판의 부인과 그녀의 딸 카미오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레스판의 부인의 목은 날카로운 흉기로 베어져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카미오의 사체는 벽난로 굴뚝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살인이 완벽한 밀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잠긴 방문을 가까스로 열고 들어갔으며 확인 결과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는데요. 한 명의 목소리는 프랑스어라는데 다들 동의하지만 나머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증인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수사는 벽에 부딪힙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이때 우리의 주인공 오기스트 듀팽이 등장합니다. 듀팽은 현장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 결과 창문에 못이 부러져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범인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갔음을 밝혀냅니다. 듀팽은 성인 여성을 불뚝 안으로 거꾸로 밀어넣은 범인의 엄청난 힘에 주목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듀팽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범인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듀팽의 상상력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사건 현장의 이상한 목소리를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 낸 소리라고 추리하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오니까요. 경찰이 범인은 인간일 것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hov적거리는 동안 듀팽은 관점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해답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듀팽의 추리를 뒷받침한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한 털과 카미유의 목에 난 손자국이었습니다. 털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며 손자국에 손을 대본 결과 어떤 인간의 손도 그 정도로 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CSI가 등장하는 현대의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이 정도면 추리할 필요도 없이 DNA 분석만으로 범인을 찾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발간 시기를 잊으면 안 되죠. 1841년이면 조선 헌종 제위 기간으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서양 함대와 만나고 20년 후에 동학이 탄생되는 등 근대화와는 거리가 아주 먼 시기였으니까요. 단서들을 종합하여 듀팽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듀팽은 추리를 검증하기 위해 동물 주인에게 광고를 내서 숙소로 찾아오게 합니다. 듀팽을 찾아온 선원은 사건 상황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듀팽에게 압도되어 사건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본래 그는 살인을 저지른 동물을 인도네시아에서 잡아서 동물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치다가 모녀의 집에 침입했고 우발적으로 그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증인들이 들었다던 이상한 목소리는 뒤팽의 짐작대로 해당 동물의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뒤팽의 분석력과 추리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화자인 나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이전에 분석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추리의 타당성보다 관찰의 질이 탁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능한 분석가는 관찰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물적 증거는 물론 심리적인 상황까지 읽어낸다고 하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조합한다는 겁니다. 뒤팽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뒤팽은 탁월한 관찰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물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황에 맞게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찰과 분석으로 모은 증거를 상상력으로 조합해서 범인의 정체를 추리해냈죠.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추리소설 장르에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포는 수수께끼를 추리로 풀어가는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학습시켰으며 이후 수많은 추리소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뒤팽은 코난 도일이 탄생시킨 셜록 홈즈, 애거서 크리스티의 에르큘 푸아로 등 후대의 탐정 캐릭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등장한 밀실살인, 상식을 초월한 범인의 반전 등은 추리 장르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프리미엄과 장르의 규범을 세웠다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 대한 홍마전 평점은 9.2점입니다.